뉴욕 증시 3대 지수 보시면요. 네, 보시는 것처럼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움직임 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관망의 하루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0.32% 빠지면서 15,580.87로 장을 마쳤는데요. 나스닥이 저렇게 하락하는 데는 사실 장중에 엔비디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장 마감 후에 발표됐는데 그 전까지 계속 커졌던 경계심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는 오늘 크게 두 가지 재료가 있었습니다. 먼저 장중에 오후에 발표된 1월 FOMC 의사록, 그리고 장 마감 후에 나온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 발표. 네, 먼저 핀비즈맵 가서 함께 보시면요. 네, 보시는 것처럼 장이 열려 있었을 때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폭은 아니어도 꽤 올랐던 하루였는데 엔비디아가 보시는 것처럼 새빨갛게 혼자 떨어졌습니다. 이틀 연속 작지 않은 폭으로 조정된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부풀어 있는 상황에 대한 경계감이 컸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표현대로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중요한 종목이죠. 그동안에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실적 상승세를 보여왔고, 하지만 분명히 3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는 그 전보다는 그 눈부신 성장세의 속도가 좀 느려지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쯤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나왔는데요. 예상을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넘었습니다. 먼저 매출은 죄송합니다. 매출은 221억 달러였습니다. 오늘 분위기 좋으니까 제가 지금 감기가 아직 다 안 나가지고요. 살짝 용서해 주세요. 분위기 좋으니까 용서해 주실 거죠? 매출은 221억 달러였습니다. 기대치는 그 장 실적 발표에 임박하면서 점점 더 커져서 206억 달러 정도였는데 221억 달러까지 찍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5달러를 넘었습니다. 그것도 기대치가 점점 더 커지면서 4.63달러까지 하지 않을까. 상당히 커져서 4.63달러였는데 5.16달러였습니다. 1년 전보다 무려 765% 늘어난 겁니다. 영업이익은 147억 5천만 달러를 찍었습니다. 예상이 131억 4천만 달러 수준이었고요. 총 마진이 예상을 뛰어넘은 76.7%였습니다. 총 마진이 76.7%입니다. 정말 경이로운 숫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적도 실적이지만요. 지금 장 외에서 엔비디아가 10% 가까이 폭등하고 있는 건 젠슨 황의 선언 때문입니다. 젠슨 황 CEO, 가속 컴퓨팅과 생성형 AI는 이제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다.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급등하고 있다고 지금 시장을 설명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경이로운 자신들의 실적이 시작점에 불과하다고 밝힌 겁니다. 게다가 엔비디아의 4분기 발목을 잡은 거의 유일한 포인트가 중국이었습니다. 저희 모닝라이브에서도 상세하게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미국 정부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했던 건데 그 매출도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1분기가 이랬다고 하면 엔비디아의 2분기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숫자가 다시 한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지금 장외에서 엔비디아 거의 10% 가까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종목판으로 가보시면요. 네, 간밤에 주목해야 할 종목들 살펴보면요. 지금 보시는 엔비디아는 아까 핀비즈맵에서도 보신 것처럼 경계감이 팽배했을 때 하락했던 게 나타난 모습이고요.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문제적인 종목은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입니다. 여기가 AI 테마주 중에 하나로 꼽혀서 상당히 인기가 좋았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말고 어제 발표했던 실적에서 가이던스를 하향하면서 그야말로 3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이렇게 가이던스를 하향하면서 폭락한 것도 장중에 엔비디아에 대한 긴장을 키웠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주인공은 달랐죠. 엔비디아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AI가 응용된 업체, 그리고 AI에 지금까지 착실히 투자를 해온 업체들 중에서 새로운 주인공들이 계속 나오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 옥석을 고르는 게 중요해진다는 게 다시 한번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함께 가서 보시면요. 네. 간밤에 미국 시장에는 두 가지 커다란 재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1월 FOMC 의사록이었는데요. 1월 FOMC 의사록은
1월 FOMC 정례회의 직후부터 시장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분위기를 재확인시켜줬습니다. 예상만큼 매파적이었다는 겁니다. 1월 31일 전까지는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팽배했고요. 또 연간 6번까지도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란 얘기도 나왔었지만 확실히 그건 너무 앞서가는 얘기였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정도입니다. FOMC 의사록 일부 저희가 좀 발췌해 봤는데요. 중요한 부분을 좀 발췌해 봤는데 FOMC 의사록 함께 보시면 참석자들은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데 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금리 목표치를 낮추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데 동의했다. 이 부분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임박한 게 아니라는 분위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 FOMC 의사록은 그렇게 예상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없었고 이 이후로 1월 31일 이때 회의 이후로 시장 분위기는 더더욱 변했습니다. 너무 끈끈하게 물가가 떨어지지 않은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고요.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 같은 사람은 사실 올해 금리 인하가 아니라 동결 내지는 인상 가능성까지 있다고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CME 페드워치에서는 이제 6월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70.8%까지 보고 있기도 합니다. 올해 동결 또는 인상까지도 다시 한번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물론 커다란 가능성은 아니지만요. 슬슬 이런 얘기까지 다시 거론되고 있는 이런 시장. 오늘 같은 날에 가장 적절한 해설가도 역시 박승진 팀장입니다. 잠시 후에 FOMC 의사록과 앞으로의 금리 전망도 상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금리는 이런 분위기에 오르는 걸로 반응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과 2년물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10년물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사실 FOMC 의사록 공개도 공개지만요. 미 국채 20년물, 초장기물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행이 잘 안 됐습니다. 이자를 약간 더 붙여줘야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소식에 장기물 금리가 이렇게 지난해 11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유가 보면요. 네, 유가도 이렇게 오르는 걸로 마감했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77.91달러로 장을 마쳤고요. 브렌트유도 지금 83.13달러로 80달러 초중반대에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간밤의 유가는 달러와 약세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